참 이 머무르다를 하면서 양가적인 감정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둘 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무르다를 하고 또 어떤 뭐 2030 안전 놀이터니 인문학 모임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 특히나 머무르다와 에세이 모임을 제가 꾸역꾸역 끌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쓰는 용어로 회색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색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염증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진 않더라도 일단 되게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피곤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린북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 그 흑인 피아니스트한테 이제 백인 운전사가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지금 자동차나 운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보다 더 흑인답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정색하면서 나는 피아노 치고 나면은 그냥 검둥이다. 그냥 나는 피아노 치는 건둥이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런 연출들이 여러 작품들에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려서 고환을 잘라내고 그 미성을 유지하는 이 보컬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중세 유럽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그 관객들의 반응도 좀 비슷했대요.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막 혼절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는 아유 저 병신새끼 이러면서 보는 거고. 제가 이렇게 머무르다를 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에세이 모임을 하는 거는 일종의 봉화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살아있다. 여기에. 이 머무르다의 표어가 살아있다 여기에인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여기 모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Anybody out there?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비슷한 색깔의 사람끼리 놀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변 찐친 다 인프피들인데 하람님이랑 좀 비슷해요. 되게 사람이 이상이 높으면 아가리만 털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이상을 삶으로 신천함. 기분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머무르다를 하면서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이 포지티브하다는 거는 비단 이런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서는 아니에요. 사실 머무르다를 보는 부류가 보통 두 부류입니다. 진짜 저랑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보는 사람들, 즉 동료인 회색 인간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녀석이 재밌어 보여서 보는 사람들. 이번은 결국에 아니 아까 말했던 동물원 원숭이 보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 머무르다를 보는 쟤 재밌게 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중이 베이스가 좀 돼 있습니다. 내가 너처럼 살지는 못하겠는데 너를 보는 것이 확실히 나에게 영감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을 저한테 처음 직접적으로 해줬던 게 여기 채팅창에 계시는 김채찍 씨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미칠 생각이 없지만 나를 위해 더 미쳐다오. 채찍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 말을 듣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얘기를 듣는데 약간 난 저 말이 Let's Dance처럼 들렸어. 그냥 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는 것처럼 저 멀리에서 이제 방관하고 그리고 제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하나가 되지는 않겠지만 너를 항상 지켜볼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같이 한번 왈츠를 쳐보겠다. 같이 탭댄스를 쳐보겠다.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 그치, 우리에서 같이 탭댄스. 그래서 나는 저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 정말 하나가 되려고 같이 달려들어서 호흡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나와 같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 풍경이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 회색 인간만의 그 게으름에서도 치열함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 요거는 이제 조금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제 회색 인간 특유의 게으르면서도 치열함이라 하는데 회색 인간이 게으르다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요,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르다라는 편견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안 게으른 건 미친 새끼야. 왜? 더위랑 싸우기 바쁘거든. 아니 그냥 땀 흘리느라 온 체력이 다 빠진다니까? 동남아 사람들 다 삐쩍 말랐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에너지를 몸에 가둬둘 힘이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 게으름은
생존을 위한 거야. 지금 답 나왔죠? 회색 인간이 게으른 건 생존을 위해서 게으른 겁니다. 그럼 회색 인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존을 위해 게으른가요? 회색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오버띵킹이 그냥 기본 패시브예요. 이거를 멈추고 싶어. 그냥 좀 아무 생각 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숨 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이 뇌의 이 CPU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정말 온갖 시나리오들을 다 생각하고 온갖 걱정을 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저런 생각들을 하고 사냐? 뭐 저런 고민을 하고 사냐?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내지는 아니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라고 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된 거야. 유아람이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치? 거기 가서는 이제 내가 그나마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데뷔한다고 해서 데뷔가 되지도 않아. 아, 최근에 머무르다를 많이 못 봤는데 회색 인간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혐오, 자기 연민, 맹목성, 그리고 염세주의, 허무주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이미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염세주의랑 허무주의가 어떻게 맹목성이랑 같이 올 수가 있지? 그리고 자기 혐오가 왜 자기 연민과 같이 붙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회색 인간의 에너지 소모와 생존을 위한 게으름과 다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런 특징을 왜 회색 인간으로 부르나요? 이거를 제가 딱 돌이켜봤을 때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색깔이 무채색에 가까워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회색은 아니었어요. 네, 회색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쿨진과 가장 큰 차이점, 이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전혀 회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의 열정을 본인의 사고회로와 마음이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가고 싶어하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사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받지 못해요. 당연하지. 특히나 요즘 같은 쿨병의 시대에 오그라든다라고 표현을 듣기가 쉽지. 왜 그렇게까지? 바보야?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하지? 너는 손익계산을 못하니? 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지.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리고 절대 본인의 능력이 그만큼 따라줄 수가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의 열정대로면은 지금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어야 돼. 근데 이 한 개인의 힘으로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어쩌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도 잃기 싫고 그리고 다 품고 싶고 나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 까놓고 말해서 예수도 그렇게는 못했어. 당시에도 지금도 세상에서 헤이터가 제일 많은 슈퍼스타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본인 능력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자기 탓을 해요. 이게 사실 이 회색 인간들을 만드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막 마음에 사랑이 넘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최홍만을 팔씨름으로 이길 수 없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 모든 걸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또는 내가 더 잘한다면 내가 능력이 좋다면 이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오만이거든. 그치? 내가 좀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겪는 루트가 그거예요. 인간관계가 빠다리가 났는데 딱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됐었나? 맞아. 본인의 한계가 95인데 목표를 2700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이래서 마음을 닫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기 혐오가 올라오는 거야. 난 정말 못났구나. 내가 또 망쳐버렸구나. 그런데 동시에 자기 연민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본인이 되게 좋은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거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해주는 말,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남이었으면은 절대 그따위로 굴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너 자신이 자식이었고 너가 그걸 키우는 부모였다고 하면은 너는 가정폭력으로 잡혀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품다가 화르르 불타버린 게 보이거든. 왜 너의 우선순위에 내가 없냐는 말 듣고 대가리 한 대 맞은 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되게 많은 유형이 이런 쪽입니다. 회색 인간들. 그리고 이런 동시에 사실 이렇게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은 사랑을 못할지언정 여전히 그 사랑은 차고 넘친다는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회색 인간들이 한번 이렇게 회색빛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못 돌아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사랑은 넘치는 걸로 줘야 되거든. 아 그래, 요건 그거 있어요. 자신을 사랑할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남이 받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자기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맹목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맹목적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더 씌워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구나 라는 기분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건 줄 아세요? 다이어트 하면서 먹방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리가 정신 건강에 참 좋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의 노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를 안 한다 그러죠. 남한테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음식을 내줘서 그거를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돌이켜본다면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감정과는 절대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요리사들이 요리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색 인간들은 사랑을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왜 해야 되는 일이냐? 이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서.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였나?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사실 주변에 겹쳐 보이는 사람 꼭 한 명 이상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받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느끼게 돼 있어요. 본인을 잃어버린 채로, 본인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채로 나에게 잘해줌으로써 자존감을 채우고 있구나. 이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식한테 자기 삶을 의탁하는 부모가 됩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이거 스카이캐슬이었나? 거기서도 명대사 나오죠. 너는 내 전부고 프라이드고 인생이야. 회색 인간이 부모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상대랑 다행히도 잘 맞고 고마워할 줄 아는 상대를 만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 있는 회색 인간일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다가도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맞아요. 자기 인생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아람이 전체주의자 소리 들을 정도로 시스템을 신봉하는 이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이유. 저도 회색 인간이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마냥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색 인간의 특성들이 안 좋은 식으로 발전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천재가 될 수도 있어요. 불건강한 회색 인간은 검은 인간들보다도 부적절할 때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검은색은 평화롭거든요. 회색 인간의 사랑을 받는 상대는 확실히 피곤하긴 하겠네.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라면 딜레마고 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들은 그거예요. 회색 인간들끼리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요? 제가 지금 딱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회색 인간끼리 만났을 때는 보통의 경우 일단 초반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냅니다. 맞아요. 일단 서로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좋게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이 만족을 못할 때. 왜냐면은 일방적으로 줘도 된다라고 하던 사람이 받는 맛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너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쪽이든 양쪽이든 누군가가 공허하다고 느낄 때. 정확히는 얘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거울을 보게 되는 거지. 눈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지. 아,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근데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까지 가면은 사실 진짜 상위 1%야. 보면서
꼴 보기가 싫어져요.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게 마음 한켠에 올라오지만 그거는 눌러둔 채로 아 얘가 불쌍하긴 한데 되게 꼴 보기 싫다. 그리고 사실 불쌍하기는 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연인으로서는 끝이에요. 그치? 벌써 피곤하죠? 유아람이 이런 시나리오를 몇 번 겪어봤을까?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쪽이 압도적인 경험 또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플러스로 그래도 지 앞가림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 강렬한 힘이 만나서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받아주거나 무한히 제공하거나 아니에요. 그쪽이 아닙니다. 그래, 이 압도적인 경험 또는 힘이란 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래 그 전제부터 좀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저런 인간으로 안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말처럼 쉽노?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그냥 이 체질 개선 휙휙휙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인간이게? 세상에 뭐 아무런 고민이 없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왔으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러는 거지. 그치, 그게 되면은 그리 살겠냐고. 그치, 이게 딱 그거 아니야. 노력이 부족하네요. 의지만 있으면 뭐든 된다. 근데 그러면 회색 인간끼리 관계로는 회색을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오히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이거는 저도 여전히 회색 인간이고 완전히 이제 벗어났고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래요. 회색 인간은 회색 인간밖에 이해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서 회색 인간이 아니신 분들은 아 그런 구조겠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는 그냥 정상이 아니거든. 고쳐야 될 것 같거든.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색 인간이 건강해지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저질환 같은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삐끗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치? 그런데 완치는 정말 어려운. 그거 궁금했으면 주변에 회색 인간으로 상위권이었다 파멸로 내려간 친구가 있어서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압도적인 경험이 있는 회색 인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비슷한 결입니다. 한쪽이 기저질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끌어주고 같이 고쳐나가야 돼요. 같이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1번으로 회색 인간 아니면 이거를 이해 못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관리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같은 부류가 아니면 진짜 고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채식주의 같은 겁니다. 부부가 둘 다 그 육고기가 몸에 안 받아서 채식을 한다? 이거는 뭐 정도에 따라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행이 가능해요. 근데 한쪽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채식을 해야 돼. 이게 생활이 가능하겠어? 이제 채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좀 사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근데 둘 다 당뇨 환자야. 정도는 달라도.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회색 인간끼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회색 인간이 한 명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서 나가봤고 그래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방장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있지. 감성이 되게 딥하다는 거. 하람님은 관계 안에서 건강한 회색 인간이신가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감히 내가 건강하다라고 자부를 했다간 아까 얘기했잖아. 삐끗하면 다시 돌아간다고. 그치? 엄청나게 강한 관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아마 그런 맥락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거든. 근데 또 건강한 회색 인간만큼 잠재력이나 어느 방면에서 뛰어난 게 있더라. 그게 특색 있고 매력 있음.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회색 인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동질감? 뭐 연민? 또는 이제 나 자신의 투영?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해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는 정말 강렬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사랑이 크다. 이 꼴은 무슨 소리냐?
정말 자기 자신도 태워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동력원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기 태우는데 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은 엄청난 출력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저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신론자지만,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회색인간 이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저게 다른 말로 하면요 맹신자예요. 여러분, 국가가 왜 종교를 금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미쳤다고 그 오지로 가가지고 자기 인생, 시간, 열정, 사랑 다 갈아가면서 봉사를 하겠냐고. 맞아요. 이 맹목성, 신념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게 나 자신을 향한 칼이 됐을 때는 자기 파괴적인 게 되지만 바깥쪽으로 돌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스님들, 뭐 그래 이제 뭐 땡중이니 저기 개독이니 이런 소리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뤄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는 그 멀리서 봤을 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좋은 일 하는데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그리고 맞아요. 또 그런 어떤 맹신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면죄부처럼 쓰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동전의 양면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는 어떤 선악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튀어나갈지 컨트롤을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야. 칼이 있다고 칩시다. 칼이 죄가 있나? 칼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겠지? 얘기하다 보니 영감 있고 영성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되게 깊은 걸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그 종교인이 한순간 타락해버리는 것도 왕왕 볼 수 있고, 반대로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갱생해서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결국에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색 인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부류로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강력한 에너지일수록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컨트롤하면 그게 사람이게?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회색이 아닌 사람 중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나요? 그건 제가 뭐 그렇게 할 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사바사지. 근데 적어도 내가 아는 부류는 대부분 이랬어. 왜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 대부분의 회색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건 애초에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 구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많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색 인간끼리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하지.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려나 생각을 안 하지. 마음속에서 원하지. 너무나도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와 그 많은 그 방어 기제로 덮어둔 맨 아래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자기 연민도 자기 혐오도 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를 왜 하지? 내 주변에 진짜 극한의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애초에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막 그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막 저기 인스타에다가 슈퍼카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이런 사람 생각하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완벽한데 왜 좆밥 새끼들이 날 평가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만들지? 나는 그냥 나 혼자 있어도 완벽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이딴 게 존재하질 않아요. 아니 완벽하다니까? 나는 지금 나로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니까? 저런 감정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 그렇지? 나는 너무 잘났고 알아볼 사람 있으면 와봐. 뭐 내 마음에 들면 같이 놀아는 줄게. 그리고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이 회색 인간들이죠. 입으로는 자신은 구원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목표다. 죽기 위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장 깊은 한편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럼 그렇게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색 인간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말을 좀 흐리긴 했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한 동력은 동시에 강한 결핍과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예요. 결핍과 에너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인 거예요. 그게 뭐가 선행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 굶은 사람이랑 간식 짬짬이 잘 챙겨 먹은 사람이랑 음식 먹는 속도가 같겠어요? 다르죠. 왜? 간절함의 크기, 결핍의 크기가 다르거든. 그치. 안에 블랙홀이 있거든. 그래, 이제 굶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상황적인 설명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 회색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이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곧 엄청난 출력을 기본 베이스로 삼는다는 소리입니다. 연비가 엄청 높다는 소리예요. 이꼬르 찌양입니다. 그만큼 먹고 그만큼 소화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야. 연비가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형태입니다. 찌양한테 너 왜 그만큼 먹어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그거야.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데 그만큼 먹지 못하니까 자기 살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럼 평범한 흑백 인간과 낮은 회색 인간과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모든 걸 다 빨아가는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사회적인 가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그거는 회색 인간들의 몫에 많이 달려있어요. 본인들이 건강하게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서만 그 결핍을 찾는 거지. 그래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 뱀파이어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섞여 사나요? 동물 피 먹든 혈액팩 사 먹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안 물고 살아야지. 그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물어 뜯어버릴 테니까. 그치, 뭐 선지도 좀 먹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식욕이 있다고 해서 가게에 진열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처먹진 않듯이.